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바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가장 유명한 수동 필름 카메라인 FM2랑 X700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FM2가 좀 안 들어와서 좀 다른 어떤 분한테 제가 이거 또 판매한 건데 다시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협찬 네, 협찬. 요거는 제가 10년 동안 쓰고 있는 X700이고 요거는 FM2. 요 그립을 좀 빼야겠구나. 이 그립을 뺄게요. 그립을 빼야지 이게 정확한 정확한 비교가 되니까. 진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을 제가 속 시원히 긁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좋죠? 가장 많이, 이건 제가 사용하는 거라서 끈이 좀 붙어 있다는 거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제일 많이 쓰고 손님들이 제일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X700 할까요? FM2 할까요? 이런 물음을 많이 하시죠. 근데 뭐 저는 워낙 많이 팔아보고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니까 저는 별로 심각하지 않게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카메라를, 그것도 요즘엔 또 많이 올라서 30만원 이상 50만원 가까이도 돈을 주고 이제 하셔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제일 뒤에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FM2는 기계식, 얘는 기계식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차이인지 말씀드릴게요. FM2는 배터리가 없어도 작동을 90% 정도 해요. 사진 찍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얘는 배터리가 없으면 아예 작동을 안 해요. 그게 이제 어떤 특징이었냐면은, 요즘엔 아닌데 옛날에는 이 카메라가 지금 신문 기자분들, 스포츠 기자, 그리고 그런 분들, 오지 사진 촬영가 이런 분들도 다 이런 카메라로 했는데, 좀 심한 카메라는 배터리가 조금만 얼어도, 한겨울에 조금만 얼어도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추운 데 가도 아무리 더운 데 가도 작동을 하기는 해요, 얘는. 그러니까 비상시나 그런 때 엄청 유용하죠. 그리고 만약에 배터리가 다 닳았는데 새 배터리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근데 사진을 찍어야 돼. 근데 얘는 찍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 안에 노출 표시 플러스 마이너스 동그라미 요 표시가 안 나왔다 뿐이지 다른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 차이가 가장 커요. 그게 지금에서는 큰 기능,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긴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이거 들고 북극 가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테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게 이때 당시에는 정말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특징이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프로 아마추어 이렇게 구분 짓는 프로 카메라, 아마추어 카메라, 프로 카메라, 이렇게 프로 카메라로 아무튼 레벨업 시켜주는 그런 요소였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질. 얘가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이랑 뭐가 좀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단단해요. 근데 얘는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그래서 좀 충격이나 그런데 좀 약한 게, 얘는 만약에 충격을 여기 받았다 그러면 여기가 금이 가서 깨져, 이렇게. 플라스틱이니까. 근데 얘는 같은 만약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깨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제 푹 패이거나 찌그러지거나,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래도 조금 더 무겁긴 무거운데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들인데, FM2는 셔터 스피드가 4000분의 1초까지 지원을 해요. 4000분의 1초. 그러니까 더 빨리 열렸다 닫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 빠른 거를 빠르게 지나가는 걸 찍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1000분의 1초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럼 당연히 4000분의 1초 좋네 뭐 이렇게 결론 내리셔도 상관은 없는데, 하지만은 뭐 일상적인 뭐 요걸로 뭐 100m 하시는 우사인 볼트 찍을 거 아니고 뭐 치타를 찍을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 그런 거 찍으시는 분들 아니면은 사실은 거의 뭐 필요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FM2의 자랑이긴 하죠. 왜냐면 이 시대, 특히 이 시대 때는 4000분의 1초 나오는 게 니콘에서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니콘 FM2, FE2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 X700이 너무 딸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절대 그렇진 않죠. X700에는 FM2에 없는 조리개 우선 모드, 요거는 뭐 자동 기능이 아니고, 이제 그 FM2는 빛의 양을 맞추려면 조리개도 내가 직접 맞춰야 되고 셔터 스피드도 직접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근데 요것만 있으면은, 요거는 조리개만 돌리면은 셔터 스피드는 자동으로 맞춰줘요. 필름이 들어있나? 안 들어있지. 자동으로 맞춰줘요. 조리개만 맞춰주면. 그러니까 노출 맞추는데 반자동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 50% 자동. 그래서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귀찮을 때는 굉장히 편한 기능이긴 한데, 또 저 같은 경우는 X700 10년째 쓰고 있는데 잘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그냥 저는 뭐 M모드로 쓰는데 요 기능이 있고, 그리고 또 P모드. P모드는 100% 이제 자동, 노출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 그냥 얘는 그 초점만 맞춰주시면 돼요. 얘는 초점.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짧은 시간에는 편할 수 있는데, 뭐 나중에는 뭐 큰 의미 있는 기능은 아닌 경우도 있긴 있고요. 왜냐면은 X700은 그때 당시에 좀 뭐 가정용? 뭐 그런 기능, 그런 포지션으로 나와서 이런 기능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P모드가 활성화되려면은 이 렌즈 여기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렌즈를 쓰셔야 돼요. 제 렌즈는 이건 구형이라서 제가 이 렌즈를 좋아해서 이거는 별도로 사서 붙인 건데, 여기 초록색 16에 조리개, 최소 조리개 수치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렌즈 쓰셔야만 이게 P모드가 돼요. 근데 저는 뭐 일단 P모드를 안 쓰니까 상관없는데, 이 렌즈로 P모드를 하시려면 P모드는 안 됩니다. P모드는 안 돼요. 근데 저는 뭐 P모드 안 쓰니까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가장 큰 차이가 나기는 나요. 이 세 가지가 FM2랑 X700을 그 구분 짓는 가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뭐 FM2가 당연히 그 급이 높은 카메라인 건 맞아요. 그거 뭐 굳이 급으로 따지면은 얘가 더 높은 급이긴 한데, 왜냐면은 출시됐을 때도 가격이 얘가 훨씬 비쌌어요. 근데 뭐 지금은 사실 그런 게 의미가 없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로 뭐 내가 사막 가서 찍으실 분 뭐 거의 없고, 뭐 스포츠 사진 찍으시는 분들 없고, 뭐 육상 사진 찍을 분들 거의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카페에서 찍고 친구들이나 찍고 뭐 이런 용도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용도인데, 그런 용도로는 당연히 뭐 얘도 당연히 훌륭한 거고,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용도로 봤을 때는 이제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보셔도, 그렇게 결론 내리셔도 돼요. 그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구매하실 때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를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무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건 저희 집에서 요리할 때 쓰는 저울인데, 카메라 무게를 일단 재봐드릴게요. 참 열심히 하네. 얘는 몇이냐 너는. 자, FM2는 카메라만 545g. X700은 514g. 거의 차이 안 나네? 근데 X700도 그렇게 가벼운 카메라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안 나고 30g 정도 차이 나네요. 네. 근데 이제 제 렌즈가 이게 좀 구형이라서 좀 무거워서 250. 343. 이게 구형이라서 좀 더 무거워요. 그러면 만약에
얘는 치우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구성이라면은 제 X700이 더 무거운 거긴 한데, 이거 말고 대부분 이제 신형 렌즈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 렌즈라면은 무게가 얘가 조금 더 가볍거나 거의 뭐 비슷하거나 할 거예요. 근데 뭐 가벼워도 뭐 내가 내 어깨는 30g까지 느껴질 수 있는 예민한 어깨야, 30g도 난 무거워, 이런 분들 아니면은 전혀 무게는 의미가 없고, 근데 이제 여기에 좀 뭐 큰 렌즈나 뭐 다른 스펙이 다른 렌즈가 들어가면 이제 무게 차이가 커질 수는 있는데, 기본 50mm 1.4 기준일 때는 무게 차이는 뭐 거의 없다. 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더 가벼워요. 근데 뭐 사실 뭐 무게는 큰 차이는 없어요. 방금 제가 저울까지 갖고 오면서 했는데 큰 차이는 없고, 크기 차이도 뭐 큰 차이가 있나? 뭐 높이도 뭐 거의 큰 차이가 없네요. 거의 뭐 없어요.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높이도 거의 비슷하고 무게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전혀 없네요. 저는 늘 X700 조금 더 가벼울 거라고, 그래도 가벼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큰 차이 없는 게 돼버렸네요. 그리고 X700하고 FM2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거,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전문 리뷰한 전문가니까. X700은 셔터막 재질이 티탄 재질이에요. 그리고 FM2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 제일 오해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하나가, 이거는 이제 신형막, 민무늬막이라 그러는데 벌집 무늬막이라고 있어요. 요거 약간 오돌토돌한 막이 있는데, 벌집 무늬막은 뭐 고장이 많이 난다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제조사에서 그런 공지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4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입에 오내리고, 그건 모르겠는데, 그 오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FM2 뭐 수백 대, 뭐 수천 대 팔았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뭐 1000단위까지 갈 정도로 많이 팔았어요. 10년이 넘는, 뭐 15년 정도 일을 했으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 셔터막이 벌집무늬라서 고장이 나서 오는 경우는 정말로 뭐 거의 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거의 그 정도로 많이는 없어요. 그냥 단지 내가 부주의해서 고장 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오래돼서 고장 나거나 그래서 온 거지, 이게 벌집무늬라서 고장 빈도가 확 올라가거나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뭐 벌집무늬를 기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이거 매입을 할 때 벌집무늬냐 민무늬냐 이걸 특별히 구분은 안 두고, 그냥 이 현재 외관 상태가 깨끗하거나 깨끗하지 않냐, 이거에 가장 큰 가치를 두지.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솔직히 이제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근데 시리얼 번호까지도 최신이면은 조금은 값어치는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거의 고만고만한 상태면은 사실 뭐 민무늬냐 벌집무늬냐 이런 거 구별은 크게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티타늄 셔터, 얘는 그냥 천. 그래도 이거 만지시면 안 돼요. 네.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고, 또 사용하기는 뭐 사실 둘 다 고급 카메라라서 둘 다 이제 이 액정 보면서, 파인더 보면서 파인더에서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 둘 다 동시에 확인할 수 얘는 안 되는구나. 얘는 셔터 스피드는, 신기하게 얘는 셔터 스피드 확인이 안 되네. 아무튼 조리개는 확인이 가능해요. 뭐 이 정도 비교해드렸는데 더 비교를 해드릴 게 있나? 또 해드릴게요.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가장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봐주세요.
뭐가 쓰기 편해요? 이렇게 이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뭐가 찍기 쉬워요? 이거. 그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요즘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냐면은, 손님 지금 핸드폰 뭐 쓰세요? 아이폰 뭐 8이요. 뭐 갤럭시 S9이요. 손님, 갤럭시가 쓰기 편해? 아이폰이 쓰기 편해요? 그러면은, 뭐 물론 개인적으로 쓰기 편하고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 쓰면은, 물론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런 좀 조작이나 이런 걸 잘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갤럭시 S9 쓰다가 아이폰 8 쓰면은, 이게, 아이폰이 어려워서 못 쓰는 게 아니고, 뭐 홈 버튼 그 이전 버튼 위치나, 아무튼 그런 그 시스템적으로 좀 다른 것 때문에 이게 어색해서 적응을 하는 거지, 아이폰이 뭐 어려워서 더 쓰기 힘들거나 뭐 이런 분들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반대로 저는 이제 아이폰을 오래 썼는데, 아이폰 쓰다가 가끔 갤럭시를 써야 될 일이 있거나 안드로이드 제품을 하면은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그 시스템에 이제 적응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렵고 쉽고가 없어요. 이게 P모드가 있다고 그래서 더 뭐 쉬울 수는 있지만 뭐 결정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얘 샀으면 얘한테 적응하면은 얘가 쉬워지는 거고, 또 얘 사서 얘를 쓰시면은 이제 얘가 쉬워지는 거지, 이걸 사면은 쉽게 쓰고 이걸 사면 어렵게 쓰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하는 거지, 얘는 쉽고 얘는 어렵고 얘는 어렵고 얘는 쉽고 그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 조리개가 뭐고 셔터 스피드가 뭐고 이런 개념만 하시면은, 얘 썼다가 얘 한번 써봐 이렇게 해도, 조리개 어떻게 맞추는 거야? 셔터 스피드 어떻게 맞추는 거야? 이런 것만 이제 몇 번 이렇게 만져보면 이제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이제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 쓸 때도 홈 버튼 개념 알고, 또 뭐 이전 페이지 넘어가는 그 개념 알고, 뭐 캡처하는 거 알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다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거는 쓰기 쉽고 요거는 쓰기 어렵다, 이런 구분은 절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 중에 좀 어려운 카메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카메라들은 뭐냐면은, 싸구려들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아무튼 말로 설명해 드리기는 지금 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은 어렵고, 아무튼 X700 FM2 둘 다 뭐 이거는 사용하기 쉽고 이건 사용하기 어렵다, 그런 건 없다고, 그냥 그런 건 없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태까지 뜸들이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사실 때 제일 가장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냥 예쁜 거 사시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쁜 거. 뭐가 더 예뻐요? FM2? 그럼 FM2 사셔도 돼요. 뭐가 더 예뻐요? X700? X700 사셔도 돼요. 이게 이 정도 레벨인 거에서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뭐 그러니까 이런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뭐 갤럭시 S10인가? S10이랑 아이폰 뭐 XR인가? 사실 뭐 둘 다 아무거나 써도 차이 없어요. 이제 뭐 삼성도 물론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비슷한 레벨인 거 쓰면은 뭐 예를 쓰나 뭐 비슷한 그런 거지. 근데 만약에 S10이랑 아이폰 뭐 5를 비교한다, 이제 이런 비교는 당연히 무리가 있고, 그때는 당연히 S10을 써야 되겠지만은, 이제 두 개는 뭐 거의 비슷한 레벨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보시고 이제 예쁜 거 사시면 돼요. 예쁘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샵, 그리고 이 앞전에 올린 개인 거래 뭐 중고나라에서 같은 데 사실 때는 이 앞전에 올린 테스트 영상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서 잘 사시면은 되지, 예쁜 거 사시고 내 예산에 맞는 거 그렇게 사시면은 됩니다. 네. 이 얘기 하려고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건데,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만.